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6월 16일 화요일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연속으로 시장이 상승하면서 9천에 바싹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은 뭔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죽고 그냥 상승이 나타났던 장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뭔가 이게 뭐지? 하는 변동성, 뭐 올라도 그렇고 떨어져도 뭐 그렇고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맨날 사이드카 걸리고. 근데 오늘은 전형적인 강세장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폭넓게 올라가면서 보여줬고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대 180포인트 2.11%가 상승하면서 8,7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 놀고 있어요. 종가가 52주 최고가, 장중가로는 8,900이 고점이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른 종목은 518개, 내린 종목은 350개. 다시 한번 시가총액은 7,000조가 넘으면서 7,141조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루 오르는, 자동차를 빼고는 고루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자, 어제 많이 올랐던 조선주들은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앞두고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빠졌어요. 네, 오늘도 누가 그 코스닥은 지금 1000포인트는 어떻게 하냐 하길래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싸잖아요. 왜냐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알테오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레인보우, 이 애들 중에서 이익이 합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안 나와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또다시 빠지면서 1000포인트를 위협했습니다. 1018포인트, 1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종목은 꽤 많습니다. 750 종목이 넘게 올랐고 880 종목이 떨어진 양상, 시가총액 560조 원대로 거래소 시장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이슈 중에 하나, 한국 주식시장 이슈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어제 이틀 연속 샀는데 야, 이상하다. 야, 저거 뭐야? 스페이스X 끝나고 나서 이거 들어오네? 그럼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야? 스페이스 장은 빠져나갔고, 야, 이거 계속 들어오면 좀, 야, 시장이 전형적인 그 2% 오를 때 보여줬던 과거와 비슷한 궤적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외국인 들어와서 그러네.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장이 오를 때는 뭐냐면은 좀 뭐랄까 뭔가 편중된 흐름? 이거 뭐지? 하는 그런 강세 또는 약세장이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니까 뭔가 조금 펼쳐진 느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매수해 주었습니다. 자,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규모가 적지 않아요. 1조 5천억,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기준으로 1.5조 원에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외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합산하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3거래일 연속 매수잖아요. 자, 3거래일 연속 매수가 언제 있었느냐? 따져보니까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자, 지수가 4천에서 5천을 넘어서 막 다름질 치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막 사들어 왔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연속으로 3거래일 연속 샀던 때가 며칠 있었어요. 보시면 보이다시피 4월 14, 15, 16, 그 다음에 4월 7, 8, 9, 10 요럴 때죠.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근데 그때보다는 뭐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 엄청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안 샀지만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뭔가를 좀 싼 주식을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퍼지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국내 시장 보고 나서 주요한 그 내용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시 지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리가 뚝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금리는 10년물이 또 소폭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달에 한국은 금리 올립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번 금리 올렸어요. 0.75%에 1%로. 자, 그래서 환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되게 이상한데 말이죠. 1번 뭐라고요? 금리 올렸다고요. 0.75에서 1%로. 그럼 1번 앵하는요, 강세가 가야 되죠. 저게 근데 강세인가?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강세 같긴 한데, 근데 160엔 이상이네. 뭐지? 오늘 한국장을 마감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건 이겁니다. 뭐지? 1번 앵하 이건 뭐지? 내린 게 없어요. 하루짜리 엔화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게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자, 160엔 깨지는 방향으로 갔어요. 가다가 다 제자리 끝. 금리 올렸다니까? 금리 올렸다고. 근데 시장 반응이 없어요. 진짜 이게 오늘 독특한 내용입니다. 반응이 꽝이에요. 뭐지? 이거 뭐지? 자, 1번 니케이 시장도 한번 볼게요. 금리 올리니까는 자, 드디어 이제 알터니가 빠졌다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뿅 하고 폭등을 합니다. 7만 포인트, 드디어 역사적으로 7만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뿅 올랐다 드르륵 하고 슬금슬금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1번 증시 요거 이제 연합인포맥스 단말기로 보니까 이런 것도 보여서 좋은데, 자, 왼쪽에 편입 종목 보이시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프트뱅크, 미쓰비시, 도요타, 도쿄일렉, 스미토모, 패스트 리테일링, 어드밴스 테스트, 히타치, 소니, 미즈오, 뭐 이런 무라타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작성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라타 제작소의 시가총액이 저게 달러냐? 100만, 1000만, 5억, 10억, 100억, 1000억, 1142억 달러네. 삼성전기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늘 우에다 총재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입원한 게 금리를 올리려고 입원한 거야? 금리를 안 올리려고 입원한 거야? 올리려고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왜 그러지? 되게 헷갈리네. 막 했는데, 네. 근데 이게 한 번 금리 올려 그냥 아파서 가신 것 같아요. 한 번 금리 올리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금리 한 번 올리는 걸로는 엔화 약세를 막을 수 없다. 물론 한 일주일 봐야 돼요. 일주일 봐야 돼서 이게 섣부른 전망일 수 있고 예상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웃겨 이게. 결론, 개인적인 제 결론, 각도의 결론. 금리 한 번 올려서 될 일이 아니었구나.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 2번 올려야 된다. 이거 2번, 3번 올려야 된다.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 2% 이상 나오는데 뭐 도쿄 물가지수 뭐 이런 거 보면 다 2% 이상 나오거든요. 금리 한 번 올려서 0.75가 1% 되면 금리가 높은 거야? 이게 긴축적이야? 1%가? 완화적이죠. 완화적입니다. 누가 봐도 1%짜리 금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1번 총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찌다 부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어쨌든 이번 기준금리 1%, 0.75에서 1%로의 인상은 1번 기준금리가 오랜 질곡 끝에 만들어낸 30년 장기 불황 이후 1%가 온 건 31년 만에 처음이다. 라는 거예요. 네, 1번 참. 네. 자, 어찌됐거나 저찌되었거나 어떤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올려봐라. 우리도 1번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뻔하게 모든 경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눈을 감고 얘기를 안 하면 좀 웃긴 거죠. 중국 경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년 동안 그 디플레가 온 거는 결국 그거고요. 구조조정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시 우치다 부총재 발언, 1번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분은 여전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 둔화 위협은 감소했습니다. 경제는 대체로 기본 전망치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통화 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입니다. 단기 및 중기 금리에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시 시나리오별 확률과 하방 위험을 고려할 것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은 향후 경제활동, 물가, 금융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향후 긴축 속도 결정 시 중동 정세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시장 경제 물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기조적 물가가 2% 수준에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과 물가의 역학관계가 현재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 임금은 3.5% 부근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 및 가격 설정이 현재 2% 목표와 부합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에 대한 견해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에다 총재의 입원으로 정책적 혼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발언.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지네들도 알아. 우리 지금 실질 금리 마이너스고 완화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왜 금리 못 올리죠? 네, 과거 트라우마가 많죠. 우리 IMF 아직도 우리 환율 올라가면 IMF의 추억 떠올리면서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자, 89년, 90년 주식시장 고점 치고 91년 부동산 고점 치고 아주 작살이 나는데 결정타를 매긴 게 뭐였죠?
금리 인상이었어요. 금리가 그때 6%까지가 올랐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본은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도 중간만가 문화가 있지만 일본이 뭐 집단주의적 성향에 있어서 조금 더 강고한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무사문화와 성문화를 캐슬 문화를 봤을 때 성주들은 성원들, 그러니까 성주민과 성백성들의 상당한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적 기반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중이 동요하면 깔보다가 뒤집어 엎어지죠. 직접 나와서 그냥 목숨 걸고 싸버려. 우리는 그러니까 허겁 이러고 깜짝 놀라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서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그때 수습을 하는 게 우리나라고,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없어져. 다른 성으로 가버려. 다 핵심 무사들이 다른 엽성으로 그냥 가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엽성의 진용이 더 강화됐잖아. 그럼 엽성의 성주하고 나를 떠난 무사하고 그쪽 무사하고 합쳐서 나한테 오면 나는 어떻게 돼? 끝나는 거죠. 할복하고 끝나야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서는 상당히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90년대 집값 오르고 막 그러니까 막 금리 올려서 집값이 안정이 안 되니까 또 올리고 집값이 떨어졌어요. 금리 안 내려줬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하지. 금리가 내려야 돼. 말도 안 돼. 컨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막 가격이 막 떨어져. 야, 이러다 큰일 나. 야, 금리 빨리 내려야 돼. 야,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논란이 될 거거든요. 한국 같으면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상황이 온 거죠. 자, 이 말씀이 인즉슨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일반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때 그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갖고 조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데 굉장히 지금 신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에 또 2024년에 트라우마, 25년인가? 24년이죠. 8월 달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떤 트라우마? 네. 엔켈 청산 위협. 그게 있어서 금리 함부로 못 올려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하고 싶은, 우리는 연속으로 금리 올릴 사람들이 아니고 상황 봐서 때가 되면 조금 생각보다 늦게, 너희들의 생각보다 조금 늦게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기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금리 올렸지만 이건 여전히 낮은 완화적인 상태고, 얘네 그럼 왜 한 번 올렸으면 뭐 다음 달에 올릴 거야? 안 올리잖아. 얘네 뭐 하는 거 뻔하지 이러면서 투기 세력이 계속 엔화 약세 베팅을 하고 있다. 금리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60엔 밑으로 안 떨어졌다는 건 진짜 놀라운 사실이다. 자, 이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의외로 빠르게 일본이 금리 인하를 추가 단행하게 될 경우에는 알죠? 우리 한번 당해봤죠. 하루에 10% 빠지는 날 일본 주식시장에 그렇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은 머릿속에 데이터 값으로 하나 넣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라서 좀 시간을 많이 하려 했고요. 한국도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한국도 7월 달에 금리 올리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금리를 먼저 올릴 때 금리 올리기 전과 후 어떻게 나눠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KB증권에서 분석을 했어요. 퀀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금리 올리기 전에는 금융, 소비, 방산가 좋았고, 금리를 올리고 나서는 산업, 소재 주들이 좋았다. 그리고 반도체는 아무 상관없더라. 이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죠. 네,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분석들이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한국의 돈이 계속 주식시장에 들어오니까 얼마가 더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번엔 마이너스 통장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이 사실은 최근에 마이너스 통장이 확 줄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막 1억 5천, 2억 막 이렇게 마통 쓸 수 있었잖아요. 월급 좀 많으신 분들은. 근데 최근에 627 대책 이후로 연소득 내에서만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팍 줄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1억 원 이사 대출 나오는 경우보다 5천, 신규로는 5천 막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2년 정도도 가고 1년 정도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6월 27일 이전에 개설했던 마이너스 통장은요,
그건 엎을 수는 없죠. 살아있죠. 그 여분이 꽤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잔여 사용 미사용 한도가 88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그 막 주가 떨어지고 했을 때 폭락하고 했을 때 과열하고 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 갑자기 쭉쭉 늘더라. 이런 거였죠. 예, 그래서 미사용 한도 88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뉴스가 있어서 재미나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업종별 흐름 아까 살펴 안 봤는데요.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오늘 건설 업종이 가장 올랐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렇게 봐야 되겠죠. 전쟁 후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금속인데요. 금속은 저것 때문입니다. 그 풍력 관련 주식인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상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 네.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지주회사 일부, 그것도 OCI 홀딩스예요. 이것도 신재생 관련이죠. 신재생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오늘 금융주와 금속주를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그랬느냐는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쪽에서는 역시나 풍력이 그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요. 항공기 부품 위성 이것도 다 풍력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테마는 그 신재생 풍력 쪽에서 확고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해외 선물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 상승해서 시작을 합니다. 0.3% 독일 올라가고 있고요. 프랑스 0.4%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소폭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왜 이렇게 풍력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셌느냐?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규제 위헌 소송이 포기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풍력 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거기 지니까 또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걸 자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을 못 막겠구나. 이런 소식과 함께 그 우리 풍력 타워 만드는 회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풍력 타워 만드는 회사 옛날에 잘 나갔던 윈드 C 무슨 윈드 예. 그 회사가 폭등을 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OCI 홀딩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데요. 그 미국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석탄 생산량이라고 하기보다 석탄으로 발전되는 에너지 양이겠죠. 그걸 방금 추월했답니다. 추월하고 나서 이런 행정소송 취하가 나왔다라고 낸시 파인 시에라 클럽 수석 고문이 성명을 통해 발표를 했네요. 시에라 클럽 대단한 회사잖아요. 해프돔, 노스페이스 그게 시에라 클럽 아니야. 그거 만드는. 그거 지키겠다고 했던 분들 훌륭한 분들이죠. 네, 하여튼 그 풍력 관련해서 뚫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네가 이제 중국 거를 가지고 와서 쓰지 않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국에는. 그래서 어떤 CS 윈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재미난 뉴스, 우리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께서 지난번에 자사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80억 원의 취득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주가가 이게 싸지 않은데 이분은 그냥 질러요. 그냥 가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어떤 회장님보다도 자기 주식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모습, 일종의 책임 경영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뭐 좋게 보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 다 좋은데 가격이 조금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어찌되었건 뭐 회사도 잘하고 있고 TC본도 잘하고 있고요. 새로운 HBM4에서도 TC본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잘 개발하고 있고, 이 회사의 핵심 전력은 금융기술이죠. 예, 금융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술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렇게 정밀한 기계를 만들려면 금융이 좋아야 돼요. 예, 금융이 골격이 좋아야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아주 오래된 회사라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주가가 싸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재미난 뉴스.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부인했어요. 부인했는데 진짜 재미난 뉴스.
자, 지난번에 한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대주주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왔습니까? 옛날에 구글하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누가 샀어요? 소프트뱅크가 샀죠.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던 걸 누가 샀어요? 현대차 그룹이 샀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사고 나서 뭔가 비약적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막 덤블링도 하고 뭐 축구도 차고 뭐 난리도 아니야. 로봇 같지 않게 막 움직이죠, 좋죠. 근데 아직도 소프트뱅크 10%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 전에 예상으로는 현대가 사지 않겠느냐. 그걸 사면서 상장 준비를 하면서 정의선 회장이 그중에 지분 20% 넘게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뭐 담보대출을 받든 뭐를 하든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가지고 현대차 그룹을 일관적으로 다 지배구조 체제를 완성하는 그런 모양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놀랍게도 루머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살 거 아니냐 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이야, 실화냐? 아닐 것 같습니다. 설마 친한가? 둘이 지난번에 같이 술 먹을 때 있었죠? 그때 어디야? 치킨 파티 할 때? 젠수랑 덕분에 둘이 만나긴 했는데 친한가? 신기하네. 친하지 않고선 그게 가능한가? 물론 삼성전자가 왜 이런 루머가 돌았냐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을 포함한 미래 성장 분야에서 다양한 인수합병과 지분 투자 기회를 지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외모적으로는 출중해 보이는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10%가 나왔으니 그걸 살 수도 있다라는 연결을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력 관계가 된다면 이거 재밌죠. 기계는 현대차에서 받고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받고 그림 좋네. 좋아. 딴따단 그림 좋아요. 근데 가능할까?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네. 부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재밌죠? 상상해도 재밌는데 누가 유리할까? 이거 뭐 생각 많이 하게 하는 얘기죠. 삼성전자 측은 지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온갖 상상의 날을 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상상하기 좀 힘든 상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거 진짜 만약에 맞으면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는 대목이 될 것 같네요. 자, 그 실질적인 제휴 뉴스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옛날에 LIG 넥스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의 최대 방산 업체와 현지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독일의 최대 방산 업체 어디죠? 라인메탈이에요. 라인메탈은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측하고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탱크 만들고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LIG가 거기하고 전략적 협약을 16일 날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방공 시스템에 대한 원스톱 턴키 솔루션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공동 개발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림 짝은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라인메탈은 지상전에 강한 탱크나 이런 걸 만드는 애들이고 LI는 탱크 안 만들고 그 위에 달리는 핑핑핑핑핑 날아가는 걸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 지상에다 붙여가지고 핑핑핑핑 드론 막 제어하고 막 이런 거 그림은 나온다고요. 그림은 나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난 그래서 하나 어떻게 됐지? 하고 주가를 뛰들어 보니까 주가 걔네들 올랐어요. 다 같이 올랐어요. 오늘 방산주가 다 올랐습니다. 근데 나는 처음에 LIG하고 라인하고 하면은 하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올랐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이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유럽 시장을 뚫을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협력사로 뚫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원자력위원회가 원전을 멈추지 않고 고추는 미국식 방식을 들여와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점차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연관이 될지도 아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샀습니다. 야, 오는 거야? 진짜? 오는 거야?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스페이스X 끝나고 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뭘 사는지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얘기가 잡히는 매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 오르다 오르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